법조계에서 금융계로, 회사원에서 기업인으로,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제 인생이 일탈과 오류투성이에요. 고등학교 학비를 대시느라 아버지가 하루 걸러 하루씩 밤무대 쓰셨어요. 세 자녀들 교육시키시느라고 늘 집안에 돈이 없었어요. 저도 대학교 로스쿨 다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했고 물려받은 돈은 물론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사실 7막 7장을 썼을 때 다시 그렇게 제 얘기를 제 스스로 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힘든 시기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여 년의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어요. 글로 써봐야 되겠다라는 울림이 강하게 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곡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담은 솔직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고 첫 질문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화목한 집안에서 또 잘 키워주셨으니 늘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학비를 대시느라 아버지가 하루 걸러 하루씩 밤무대 쓰셨어요. 세 자녀들 교육시키시느라고 늘 집안에 돈이 없었어요. 저도 대학교 로스쿨 다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했고 물려받은 돈은 물론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금수저인가라는 생각에는 참 늘 의문을 갖고 있고 이미지라는 것이 고착화돼서 설명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고요. 제 아내 집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장인어른께서 늘 뭐 평생 전문 경영인이셨거든요. 스타였던 아버지와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명예와 후광이 늘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금수저보다는 별수저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주 치가 떨리듯 두렵고 실패도 해봤고 인생에서 늘 후회의 대부분은 한 일보다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회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요. 내가 그때 그거를 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보다 훨씬 두렵기 때문에 이 후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후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늘 도전을 해왔던 것 같고 항상 남이 덜 다닌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어느 길이 남들이 덜 간 것인가 라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은 저는 자신감이 아니라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어제의 부족한 나를 떨쳐내려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동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이 저한테 더 잘 맞느냐라는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내 가슴을 울리는 늘 그 고민을 하고 살아왔고 법조계에서 금융계로, 회사원에서 기업인으로,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늘 그렇게 점프를 해왔고 영역도 언론에서 식품으로 뭐 예술에서 환경으로 이렇게 생소한 영역에 늘 도전했던 이유는 그때마다 꼭 이걸 하고 싶다라는 가슴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사명이 됐건 사업적인 가치가 됐건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직업이 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이 울림이라는 게 뭐냐? 가치에 대한 감격, 도전에 대한 열망, 뭐 목표에 대한 동경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정계복귀설에 대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 항상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순간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은. 저는 지난 8년간 정계복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 이 순간도 정계복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답이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우리가 무슨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죽는 순간까지 정치를 안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답하는 사람이 가식이고 위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소명의 일부라고 여겼던 정계에 들어갔을 때 그 울림이 사라지고 소명의 감동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 삶을 더 유익한데 더 빠르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정치계가 많이 달라져서 정말 소명을 찾는 많은 젊은이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서 활약하고 활동하고 싶은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국민으로서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일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일탈과 오류투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책에도 썼듯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있고 비밀의 삶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경계를 확실히 지키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제 오류와 일탈을 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어서인 거죠. 방송이나 SNS에서 보면은 그 경계를 함부로 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에도 보면 카메라를 수십 대 설치해놓고 사생활을 다 공개하고 또 SNS에 보면 이제 사생활과 사업을 연결시켜서 수익을 올리고 그러나 그런 경계를 한번 허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견 동의하지만 천성이 좋으냐 나쁘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 홍정욱 하면 떠오르는 것도 환경이죠. 네. 친환경 푸드 분위기 바꾸니 좋다.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과 스피드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 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천재지변의 스케일이 나날이 커지고 동물을 박제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만 봐야 하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하는 건데 지난해처럼 코로나와 사상 최장의 장마와 미세먼지 공포를 동시에 겪고서도 사람들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무서울 때가 많죠. 특히 또 환경이라는 이슈를 두고 좌우로 갈라져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답답해요. 사람의 생사를 두고 좌우를 논할 필요가 없듯이 지구의 생사를 두고도 좌우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고 바꿔 가야 회복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공적으로 세계자연기금의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가니카라는 친환경 기업을 이끌고 있고 이런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경영인으로서도 수익을 좀 덜 내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모든 포장지를 친환경 포장지로 바꾸고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이런 노력이 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육식을 끊은 지 7년이 됐고 우리가 서슴없이 먹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나 청다랑어나 이런 여러 가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 식습관에서 당연히 피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고집스런 억지스러운 삶 평생 그렇게 억지스럽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억지스럽게 살아갈 것 같아요. 자녀가 마약에 손대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권장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저지른 일탈과 잘못을 더 자유로운